예, 러스터 프리뷰 오늘도 진행이 됩니다. 오늘 레인저스랑 밴쿠버. 뭐 딱히 의미가 있어서 이 두 팀을 뽑은 건 아니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순위대로 이제 뒤쪽에서 올라가는 기회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이제 5등을 해서 5등이었죠, 그죠? 디비전 5등들이죠.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이 이제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탈락을 했었고 뭐 레인저스 같은 경우는 그 전 시즌에 굉장히 큰 성공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로스터 프리뷰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뭐 매번 드리는 설명이니까 짧게 넘어가면은 역시나 이 팀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 뎁스 차트 확인, 로스터의 강약점, 탑 영스터 3명 확인하고 주목해야 될 선수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을 한 다음에 마무리가 되는 뭐 이런 기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바꾸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뉴욕 레인저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시즌 100주년 시즌이고 올해 이제 사용될 뭐 100주년 로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디트로이트 때도 보셨지만은 올해 이제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26년에 창립된 팀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100주년, 제가 듣기로는 이제 100주년 스페셜 저지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100주년 스페셜 로고, 그리고 이제 눈썰미가 빠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지금 이제 100 뒤에 있는 파란색이 일반적으로 레인저스가 쓰는 파란색 색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운데 있는 뉴욕 레인저스 로고에 있는 파란색 색깔이 조금 다른 거를 느끼실 수가 있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100주년이다 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새 저지는 살짝 이제 밝은 파란색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무튼 일단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과연 100주년 시즌에 또 어떤 기록을 낳게 될까, 이제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팀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미국 최고의 가치를 지닌 프랜차이즈 뭐 이런 거, 사실 이제 프랜차이즈 가치라든가 이제 이런 이제 확실한 도시에 있는 이런 프랜차이즈들을 또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기준이라고 하면 레인저스만큼 좋은 팀이 없습니다. 실제로 CNBS에서 발표한 프랜차이즈 가치를 보시면은 토론토가 40억 달러, 근데 이제 뉴욕 레인저스가 그 다음으로 35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몬트리올입니다. 몬트리올보다도 어쨌든 이제 팀 프랜차이즈 가치가 더 높다는 거 하나 확인을 하시고, 미국 내로 비교를 하면은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집니다. 뉴욕 레인저스 35억, 그리고 이제 LA 킹스가 28억 5천, 그리고 이제 보스턴 브루인스가 27억 5천인데, 이런 과정, 물론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뭐 도시들이죠, 다들.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진짜 미국을 거의 상징하는 도시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뉴욕이라는 도시는 또 이제 그걸 대표하는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또 팬덤도 엄청나게 뭐 예전부터 축적이 많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기장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쓴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요 기준에 충족하는 그런 좀 화려한 팀, 미국을 대표한 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레인저스 구단 관련 랭킹이 아주 눈에 띄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어쨌든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또 이거는 오리지널 6 팀들은 조금 더 이득을 보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제 리그 전체 승수가 3076승으로 5위, 그리고 포인트도 7143포인트로 5위, 그리고 스탠리컵도 4번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8위. 물론 이제 저 뒤에 창단한 뉴욕 아일랜더스랑 이 스탠리컵 숫자가 똑같긴 한데, 일단 어쨌든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공을 거뒀다라는 프랜차이즈임은 부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레인저스의 100주년 시즌입니다. 오늘 이제 이 서두에 열었던 것처럼 레인저스 올 시즌 100주년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볼거리라든가 까지도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레인저스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성적이랑 올 시즌 뎁스 차트를 보고 넘어갈 텐데, 굉장히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었죠. 사실 레인저스가 최근 수 시즌 동안 굉장히 동부의 최강팀 중에 하나로서 부강을 했었던 게 사실이었었는데, 지난 시즌 39승 36패 7연장패, 승점 획득률 51.8%에 불과했고요. 메트로 디비전 5위였습니다. 255득점, 255실점, 뭐 득점적인 부분은 괜찮지만 실점적인 부분은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 사실은 뭐 시어스토르킨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 실점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좀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자주 뭐 사실은 라비올렛 말씀드릴 때마다 좀 우려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라비올렛이 1년차 이후로부터 조금씩 이제 통제력을 잃어가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게 레인저스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레인저스에서 똑같이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라비올스를 내보내고 이번에 마이크 설리번 감독을 다시 영입을 한, 뭐 요거는 이제 설리번 감독 예전에 할 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뎁스타트 보고 넘어가시면은 파나린, 트로책, 라프레니에르, 뭐 이 좋은 조합 그냥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레인저스의 뎁스적인 부분으로 바라봤을 때는 요 1라인을 유지했을 때 조금 화력의 분산적인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1라인은 조금 파괴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2라인에는 큘리, 밀러, 페로, 좀 젊은 선수들이 지금 이제 미들 식스도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큘리, 페로, 베러드 이런 선수들이 잘 해야 됩니다. 올해 레인저 성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제 밀러가 이제 센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큘리 선수도 지난 시즌에 이제 굉장히 사이즈도 좋고 그리고 파워포워드 같은 느낌으로서의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성과가 상당히 나오는 시즌이었죠. 이제 이런 과정이 들어가고 이제 슈팅 마무리 능력이 좋은 페로가 옆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3라인 센터로 지바자들을 넣었는데 뭐 지바자들만 사실 제가 지난 시즌에 계속 뭐 이야기를 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죠. 사실 레인저스가 생각보다 많이 부진한 거는 지바네자드가 크게 부진한 이유도 물론 이제 뭐 성적이 62포인트 정도면 부진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레인저스 들어와서 활약을 했던 걸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리고 경기 내에서의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타일러 레디시 선수라든가 이제 이런 선수랑 조합을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사라인 같은 경우에는 에드스트램, 캐릭, 브로진스키 뭐 이거 작년부터 그냥 유지됐던 사라인인데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이제 좀 마음에 안 들면은 페르시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젊은 선수들이 조금 퍼포먼스 뭐 베러드라든가 페로 이런 선수들이 역시나 아직까지는 NHL 레벨에서 좀 이제 안 좋다라고 하면은 페르시넨이라든가 하는 이런 선수 유서 페르시넨 이런 이제 대치 자원은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센터진의 뎁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윙어도 아주 파괴력이 있는 윙어가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큘리 같은 선수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미들식스의 힘도 어쨌든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고요. 물론 조금 더 있는 게 좋지만 일단 이제 공격진을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비진은 저는 가브리코프랑 폭스를 분명히 붙이는 시도를 하기는 할 겁니다. 분명히 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붙이는 시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은 결국 수시랑 폭스가 사실은 이제 폭스가 그리고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이즈적인 부분이라든가 수비 지역에서의 이런 경기력이 좀 걱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카슨 수시 같이 좀 사이즈가 좋은 선수들이 들어가면서 보완이 되는 부분이 생길 거고요. 이 라인의 가브리코프랑 보건을 조합을 해야 조금 셧다운 페어 같은 느낌으로도 나오면서도 경기력에서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수비적으로 조금 부담이 가는 상황에서 이 라인을 좀 이제 그 무리 없이 꺼낼 수 있는. 사실 근데 폭스를 그렇게 쓰긴 좀 아깝잖아요. 물론 이제 폭스가 그게 아예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 수비적인 역할보다는 공격적인 역할이 훨씬 더 이제 빛이 나는 선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4라인의 바카나인이랑 슈나이더 선수. 슈나이더도 결국은 올해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받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 슈나이더도 올해 조금은 경기력이 안 좋고 이러면은 트레이드 대상자로 들어갈 수도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지금 성장을 하기보다는 좀 답보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바카나인에 들어오면은 그냥 이제 적당한 3라인 수준은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폭스랑 가브리코프를 결국 이제 분산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폭스랑 가브리코프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좀 현재 레인저스 뎁스에서는 좀 수비적으로 좀 크게 공백 같은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다. 좀 구멍 같은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꼴리는 이제 셰스트로킨이랑 퀵입니다. 뭐 이 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지난 시즌 둘 다 그렇게 썩 좋지 않았죠. 어쨌든 셰스트로킨은 사실은 전력만 잘 받쳐주는 하는 그럼 실제로 경기력 자체는 지금 이제 스탯라인 자체는 이쁘게 안 찍혔는데 작년에도 정말 이제 이 문제점 레인저스의 진짜 큰 문제점은 작년에 이제 경기를 굉장히 들쭉날쭉했다라는 부분에서의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정말 그냥 이제 실점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셰스트로킨이 막아준 거는 사실 꽤 있었거든요. 레인저스 경기에서. 그래서 올해는 뭐 경기력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선수 계약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보브롭스키에서도 보셨지만은 이런 이제 숫자적인 부분도 사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국면에서 이렇게 팀을 하나 둘씩 구해주면서 이렇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역할에서는 셰스트로킨 선수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로스터의 장단점 보시면 핵심 자원의 경쟁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레인저스 로스터 핵심 자원 센터진을 보시면은 트로책, 밀러, 지바네자드 이렇게 지금 1, 2, 3라인 센터로 지금 저는 구성을 한 상황인데
요 세 명의 선수는 모두 득점력, 활동량, 스페셜팀 기여, 그리고 공수 양면의 기여 이런 부분 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밀러랑 트로책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게 또 귀감이 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 과정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제 이런 센터진에서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베테랑 자원인 것도 베테랑 자원이지만 일단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큰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윙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파나린 선수, 뭐 지난 시즌 좀 부진하긴 했지만 뉴욕 레인저스에서의 파나린 선수의 평균을 따져보면은, 물론 이제 어시스트 숫자가 좀 많이 부족하기는 해도 뭐 골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그래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죠? 80경기에서 90포인트나 찍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전히 이제 파나린이라는 핵심적인 윙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나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큘리라든가 이런 친구들까지 좀 확실한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수비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라인 수비수로서 폭스, 뭐 공격 수비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제 그 경기력을 펼쳐줄 수가 있고, 가브리코프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상황이라든가 셧다운 능력 같은 부분에서 뭐 LA 킹스라든가 콜럼버스 했을 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비슷한 역할을 여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팀의 줄기 자체는 지금 바라보시면 센터진은 확실하게 구성이 돼 있고, 젊은 윙어 2라인에 한 명, 1라인에 이제 확실한 에이스급 윙어도 한 명, 그리고 이제 1라인, 2라인 수비에도 핵심적인 자원들이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영입이 됐든 뭐 선수가 이제 한번 이 성장이 돼서 툭 튀어나오든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레인저스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뒤를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 이건 사실 예전에 제가 레인저스 관련 내용을 했을 때도 좀 자주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죠. 올 시즌 계약 만료가 되는 선수도 파나린, 수시, 슈나이더 이런 선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서 요 세 선수를 모두 트레이드 시장으로 내보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2명 정도는 트레이드 시장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캡이 그만큼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내년에 캡이 올라가는 부분, 이제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확실한 메인 자원들을 바탕으로 이제 보조 자원들만 조금씩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런 과정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레인저스는 그런 그림으로 한 1, 2년 뒤를 바라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전 골리도 확실한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셰스토르킨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피스가 맞춰지고 있다 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맞춰지는 느낌이긴 하지만, 로스터의 우려점은 당장은 부족해 보이는 점이 역시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년, 2년 뒤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레인저스는 어쨌든 지금 당장 뭔가 해볼 생각도 없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밀러 같은 선수들도 데려왔고, 왜냐면 게다가 밀러를 보내면서 내보낸 선수가 히틸 선수였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은 팀의 좀 미래로서 자리 잡아야 되는 그런 카드 중에 한 명을 내보내면서 직전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해보려는 욕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돋보이는 센터진 대비해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한 젊은 윙어들, 그러니까 젊은 윙어들이 지금 미들식스, 제가 아까 그 라인업 카드에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젊은 자원들이 지금 미들식스에 많이 들어가는 현재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1군 정착을 해야 되는 어린 윙들이 지금까지 NHL 출장 경기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게이브 페로 선수도 지난 시즌 5경기에 뛴 게 전부고요. 그리고 베러드 선수 같은 경우도 35경기. 그리고 이제 큘리 선수조차 사실은 풀타임으로 따지면 한 2시즌 정도밖에 뛰지 않은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어린 윙들에게 좀 미들식스 수준에서 좀 의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상황들. 이건 사실 그렇게 좋은 거는 그러니까 퍼포먼스 자체를 물론 굉장히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 그렇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지금 당장의 성과를 노리는 팀인데 미들식스 수준에서 이런 젊은 자원들한테 너무 많이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도 그렇게 좋은 사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비진 같은 경우에도 가브리코프랑 폭스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지만 아까 1라인, 2라인으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파트너가 좀 아직까지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두 선수의 파트너로 들어간 선수들이 아직까지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 만약에 가브리코프랑 폭스를 같이 쓰는 선택을 해버리면은 수비진 자체가 전반적으로 뎁스에서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스터 탑3 보고 넘어가실 텐데, 지금 이제 대부분 어쩌면 올해 요 3명이 모두 1군에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게이브 페로 선수는 보스턴 칼리지에서 지난 시즌 37경기 16골 32어시스트를 보여줬었고요. 에너지 그리고 압박 능력 이제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플레이메이킹 윙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유니크한 스타일이기는 하죠. 압박 능력에도 강점이 있고 게다가 이제 플레이메이킹 윙어가 에너지 레벨이 높고 압박 능력 이거 사실은 이제 좀 흔히 볼 수 있는 조합은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재밌는 조합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스콧 모로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키앤드레 밀러 선수 보내면서 많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퍽 운반 능력 그리고 지역 창출에 굉장히 능한 수비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브래넌 오트너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 하트퍼드에서 27경기에서 12골 8어시스트를 올렸는데 이 선수는 릴리즈 그리고 공격 상황 판단이라든가 그리고 압박 능력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윙 자원입니다. 예, 지금 레인저스 상황으로 3명 모두 올 시즌 레인저스에서 풀타임 자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충분히 있는 선수들이에요. 3명 전부 될 수도 있고, 이제 한 2명 정도가 될 수도 있고, 1명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지만, 경기력에서 조금 더 발전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페로랑 오트만 같은 경우에도 스피드 게임에서 그렇게 능한 선수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모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비 지역에서 실책이라든가 판단 미스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는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정말 이제 레인저스가 바라는 느낌의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성장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레인저스가 사실은 올라올 선수 자체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2026년 1라운드 지명권을 2장 가지고 있는 게 레인저스의 상황이고 시즌 향방에 따라서 추가 가능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 시즌 계약 만료되는 자원들 수시 그 다음에 린드그런이었나요? 린드그런이 아니에요. 슈나이더 그리고 파나린 이런 선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선수들을 판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지명권 특히 파나린 같은 선수들은 진짜 1라운드 지명권을 복수 1라운드 지명권을 획득을 할 수도 있는 정도의 자원이거든요. 이제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지금 당장 팜에서 정말 S급 자원은 냉정한 말씀드리면 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 내후년부터는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하다이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되는 선수를 살펴보시고 마무리를 짓게 될 텐데 지마자드 선수입니다. 예. 뭐 이 선수는 사실은 이제 제가 작년이래. 지난번 예전에도 많이 뭐 소개를 드린 바가 있었죠. 지난 시즌 쭉 이 선수를 좀 문제 조금 핵심적인 느낌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인데 지난 시즌도 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최근 수년간의 시즌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최근에 좀 부진함이 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제 22, 23 시즌에 39, 50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정도가 계속 찍히면은 최고의 상황이고 실제로 레인저스에 들어온 이후에 이런 느낌이 되는 시즌들이 지마자드가 없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23, 24 시즌에도 26, 46 그리고 지난 시즌 24, 11을 찍게 되면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지마자드한테는 이거보다는 사실 조금 더 큰 거를 기대를 하는 게 레인저스가 실제로 기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뭐 레인저스의 1라인 센터를 역임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때는 그리고 지마자드가 일단 어쨌든 지난 시즌에 1718 시즌 이후로부터 커리어 로우 수치가 그러니까 1718 시즌은 조금 그 레인저스 첫 시즌이었는데 그렇게 숫자적으로 좋은 시즌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거의 레인저스 들어온 이후로 커리어 로우 수치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지난 시즌 대부분의 영역에서 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1718 시즌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1718 시즌이 사실상 커리어 로우고요. 그 다음 시즌부터 이제 집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기준은 지마자드라는 선수가 본격적으로 NHL에서 본 궤도로 이렇게 경기력이 올라와가지고 스타 플레이어로서 본 궤도로 진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골도 그렇고 파워플레이 골 7골 이것도 이제 그 1718 시즌 이후로 커리어 로우였고요. 그리고 이제 결승골 한 골도 없었고 슈팅 성공률, 테이크어웨이 뭐 이런 부분까지도 뭐 거의 커리어 로우 1차 스탯에서도 굉장히 부진했다라는 것들이 그냥 이제 바라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참 이 공교로운 건지 모르지만 지금 지난 시즌부터 부진이 좀 시작이 돼. 그러니까 조금 경기력의 하락 같은 느낌으로 생산력이 떨어졌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스피드가 떨어진 부분이랑도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바라보시면은 23, 24 시즌부터 결국은 한 25, 한 40 정도 찍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좀 스피드가 큰 폭으로 떨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 시즌 같은 경우엔 지마자드가 스피드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들이거든요.
선수였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바라보시면은 일단 이제 그 탑 스피드 기준으로 1.5km 가까이 1.5km 좀 MSG 치면 1.5km죠. 한 1km 정도 떨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난 시즌은 가속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가속하는 부분까지도 좀 영향이 있었던 시즌이라고 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그림으로 스피드에서 활약이 결국은 좀 공교롭게도 부진과도 맞닿아 있다. 그죠? 맞닿아 있는 상황이죠. 이제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시즌 경기력 자체도 같은 경기 내에서도 에너지 레벨이 일정하지 못한 경기력이 진짜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기는 진짜 열심히 뛰어가지고 막 들이받고 옛날에 지바자드로 돌아왔구나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막 1피리어드에서는 또 그런 경기력이 나오다가 2, 3피리어드부터는 그냥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발이 느려지고 압박도 안 하고 요런 모습들이 진짜 자주 포착됐던 게 그 지바자드였었거든요. 요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에는 좀 전성기 때의 모습으로 이제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밀러 선수가 영입된 이후로 지바자드가 윙으로 나온 경기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의 변화를 또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지바자드 선수를 윙으로 쓸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또 지바자드를 윙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까 이제 가브리코프랑 폭스를 뭉쳤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레인저스 센터 뎁스가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장 이제 윙으로서 지바자드를 올려버리면은 3, 4라인부터는 또 이제 좀 로스터의 공백 같은 느낌의 구멍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또 이제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 설리번 감독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잘 다듬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 설리번 감독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역습 상황이라든가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올리는 느낌의 경기들에서 재밌는 또 좋은 성적도 나왔었고 강점을 많이 보여줬던 걸 생각을 하면은 지바자드의 이런 스피드 게임의 저하는 이건 좀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내년 시즌 그 이후로도 그래서 과연 지바자드가 한번 내년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레인저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100주년 시즌입니다. 100주년 시즌에서 진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게 되면서 다시 한번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100주년 시즌 조금 쉬어가면서 101주년, 102주년을 노리는 물론 이제 101주년, 102주년은 막 그렇게 챙기는 편은 아니죠. 101주년, 102주년으로 이제 조금은 숨고르기를 하는 100주년 시즌을 보내게 될지 이제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서 레인저스 편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